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자님의 일상생활을 많이 다룬 부분이 바로 시골향자에다가 그다음 무리당자, 향당이라고 해서 시골의 주민들과 함께 같이 무리지어 살던,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주로 묘사했습니다.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음식 같은 거라든지 의복, 예절 이런 거 새롭게 우리가 3000년 가까이 된 후세에서 공자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진도는 177조, 향당의 12장, 13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의 두 번째 구절인 178조부터 진도를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조금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12장부터 13장 첫째 문장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장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 책에서 톱을 달아놓은 내용으로는 상인호화 하시고 불문 말엇이다. 마국간에 탔는데 이제 조회 나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마국간 탄 소식을 듣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내용이 종래에 이렇게 상인호화 하시고 불문 말엇이다 해서 그 동물 사랑에 대해, 동물에 대한 관심 또는 그 당시 말은 대단히 중요했죠. 중요한 말인데 말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는 궁금해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띄우기를 아니 글자를 위에다 붙여서 상인호구와 하시고 문말엇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한 토로 복습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국간 구자 구분이언을 시작. 구분이언을 자해조할 상인호구하시고 문말엇이다. 군이 사시이어지는 필정서 건상지하시고 군이 사성이어지는 필수기 천지하시고 군이 사생이어지는 필수기러시다. 생고기를 드시면 익혀서 제사를 올렸다. 살아있는 짐승을 주시면 반씩 기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0쪽 오늘 진도는
시시고 군에 군제어시든 건반이로시다. 먹을 동사로서 식사를 하다 할 때 먹을 식자 밥이라고 할 때는 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식 그러니까 모시고 먹었다. 누구의 인문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실 식자니까요. 시. 부인변에 쓰면은 기다릴 대자가 되겠죠. 두 사람 관계는 이제 그 사람이 이상인 기다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메시는 분 혼자 한 사람을 메시는 거기 때문에 메실 시자입니다. 시식 메시고 식사를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전치사가 어로 되어 있어. 왜 어자를 넣었을까요? 그냥 인군을 모시고 식사했다라고 할 때는 어자를 안 쓰고 시식군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어자를 쓴 거는 이제 존칭을 존칭에 말하자면 전치사로서 쓰인 거죠. 인군을 메시고 인군에게 이제 메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군을 존칭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인군에게 메시고 식사를 할 때는 군제어시든 임금이 제를 하시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뭐 제사를 지내면 돼요.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제사 사자나 제사 제자를 한번 글자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이제 보일시건에 썼어요. 보일시건에서 찾아야 돼요. 보일시건에 몸을 구부리어서 무릎 꿇고 있는 자세를 그린 것이 제사 사자고, 제사 제자는 아래에 보일시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달월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손가락 5을 셋으로 줄여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엇을 잡는다든지 무엇을 인도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글자가 나중에 그런 문자가 돼요. 등그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의 요거는 말하자면 지휘봉을 잡은 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잡았냐면 달을 잡은 게 아니고, 이게 달월자는 무건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육자를 줄여서 달월변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5편 찾으시면 달월변에 찾으면 많이 나오고, 육달월변에 고기 육자 육달월변에는 글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하늘에 달을 나타내는 달월변에는 글자가 몇 개 없습니다. 하늘에 달을 잡는다. 하늘의 달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을 잡는다는 의미가 돼요. 요런 글자가 있죠. 이렇게 손수를 하고 달월. 요건 달월변에 있습니다. 고기 육달월변이 아니고 달월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달을
운행하는 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잡는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있다.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손으로 잡아야 내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근데 그 있다라고 하는 요 변에 쓴 글자가 있을 제자가 또 있고요. 또 있을 존자가 있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시가 이제 글자에 생겨난 발생의 그 어떤 의미, 근원으로 따지면 이건 시간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공간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간에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자손 대를 이어서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있을주, 있으류, 있을제, 있을존, 이게 세 개지만 원래 글자에 내원을 보면, 유래를 보면 이거는 하늘의 달. 그러니까 하늘 달을 잡아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건 흑토자가 있잖아요. 요 옆에 그리고 이것은 뭐 한 손을 더 보태서 두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옆에 없어요. 공간하고 관계없어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그리고 손수가 둘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흑토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 아들 자자니까 자손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쓰느냐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래는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은 역시 이 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 달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육달을 준다. 고기를 한 손으로 이제 받들어, 한쪽 손은 이제 받쳐서 하겠죠. 두 손 올리는 거지만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에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은 어디에 있냐? 신은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아래에 있는 것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모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시고 죄수를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그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제사의 순간이에요. 절하는 것보다도 처음 차릴 때 그 처음 마음이 그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자세예요. 처음에 하나씩 올릴 때 올리는 정성이 바로 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꼭 절하고 그런 절하는 건 그건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마음 먹은 올리려고 하는 그 경건한 처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 제자가 이렇게 해서 유해가 되고 근데 이제 이슬자를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이걸 지금은 그냥 이거 함께 쓰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제 하여튼 구별해서 있지만, 시간은 구별되지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자손도 이제 시간적으로 영원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륜에 우리가 오륜을 한번 살펴보면 오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부자, 유신, 국무, 장유, 유서, 군신, 유의, 부부, 유변, 장유, 유서, 부무, 유신. 그럴 때 공통으로 한자가 있잖아요. 이게 있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자를 썼느냐? 그거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유친이라고 할 때 부자유친은 이 오늘날의 부자만이 아니고 또 과거의 부자만이 아니고 미래의 부자만도 아닌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으로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의 원리다. 부자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성이 있는 그런 있음이기 때문에 일자를 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친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식만 부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의 끈이다. 존재의 끈은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로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봐서도 육사는 과거에는 시간에는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제사 지날 제자는 말하자면 고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농경문화에서 고기를 바쳤던 것은 그만큼 정성이 더 큰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 같은 소는 인간이 농사짓는 일을 대신해주는 소가 말하자면 사람 다음으로 귀중한 그런 그 귀중한 생명을 바치는 거는 그게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의 희자도 소우변에 쓰고 희생의 생자도 소우변에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농경문화에서 소가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은 얼만큼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에게 하느님에게 또는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바로 말하자면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것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소를 바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변에 희생은 소를 바쳤던 것이 이제 희생의 대표적인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 할 때 소변에 썼다. 그래서 그만큼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육다로리 고기를 바치는데 바로 그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앞에 대상신으로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모셔진 신이다. 그 이제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대상으로 보느냐 내 마음으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우상이 아니냐 아니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 모셔둔 거는 우상일 수가 있고 그걸 마음속에 모시면 그건 우상이 아니고 신앙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사제자는 그만큼 유명하다. 뜻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사지는 이제 식사 전에 되게 이제 요즘 같은 식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인군이 하는 거는 이건 먼저 맛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례 거기서 보면은 주례 왕이 날마다 한 번 반찬을 이렇게 들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드렸다. 그런 다음에 식사를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주례 여기다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사 형식의 하는 그 차례가 있는 모양이죠. 그때는 이제 그것이 끝나기 전에라도 먼저 들었다. 먼저 반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뭐 밥을 먹다, 식사를 하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군제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요. 군제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예식으로서 이 식사 전에 하는 예식인데 그것이 좀 길으니까 이제 먼저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레 군이 시지어시든 이제 말하자면 병에 걸려서 임금님이 와서 이제 말하자면 방문을 하시거든 동수하시고 그 자리를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셨다. 그 자리를 고쳐 누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임금을 매실 형편이 못 되니까 조복을 위에 덮고 그 다음에 타신 타는 이건 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걸칠타.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조국의 맺은 그 장식, 띠, 관대 뭐 이런 거죠. 관대를 걸치셨다. 그러니까 불어넣어서 뭐 군인이 오셨으니까 문중 왔으니까 일어나야 가는데 일어날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이제 편한 그러나 그래도 머리를 뭐 서쪽으로 넣었다든지 동쪽으로 누워 있다가 있었다면 동쪽으로 머리를 눕게 하고 그리고 조국과 그 관대를 위에다 덮고 걸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병에 대한 문병을 왔을 때 예식도 왜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냐? 동쪽이 이제 위이기 때문에 그래. 동쪽이 항상 위고 머리기.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뒀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머리 둔 거를 보면은 역시 모든 것의 시작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참 걱정스러운 게 문화 정책이 또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식민사관에 의해서라고 보통 보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사대주의적인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 당시 유교는 그 유교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된가는 몰랐고 따지지도 안 하고
그냥 중국 것이라고 해서 중국의 사대주의적인 것에 의해서 공자를 모셔서 공자도 사실은 동이의 후손인데 동방족의 후손인데 우리의 피가 우리하고 이제 통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1890년대부터 90년대 뭐 초반인가요? 90년대 초반이 한 중반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유화문명에서 국경에서부터 한참 동쪽이고 아래연안에 나와 있는 유화가 나오는 그 부분을 유화문명이 생긴 데인데 거기에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문명이 지금 그 사막처럼 거의 황무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소위 4대 문명 발상지 황하보다도 적어도 2000년 이상입니다. 빠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뜨거라 해서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면 화하족 자기네 시조가 황제예요. 황제의 자손이다. 56개 소수민족도 전부 저희 황제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전부 엮어서 가르치고 엮어서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이론을 거기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놓은 프로젝트가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그 동북공정에 입혀서 신필리가 어디 미국 가서 한국도 자기네 나라 속국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교과서 내용을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거 관심도 없고 말이야. 관심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자도 몇 사람 없어 가지고. 이건 최근에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람 그걸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실하라고 하는 우실하 교수가 상당히 많이 밝혀놓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문명이 유화 문명에서부터 A자형으로 이렇게 그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자형으로 해서 이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동쪽, 그 다음에 한반도로 이렇게 유적들이 발견되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문명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여기서 간 것이다. A자 문명 이쪽으로 해서 그러한 주장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아직도 무슨 뭐 정책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전쟁에서 저들이 만드는 걸 뒤집어야 되는데 힘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뒤집는 그러한 인재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동북공정을 깨야 됩니다. 그 동북공정을 깰 게 아니라 동북공정이 바로 우리 문명이다라고 하는 동북에서 발명된 지하 3층이라는 얘기는 세 번의 그 말하자면 그걸 해서 망각이 되어진 거예요. 3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빗살무늬 톡이라든가
저쪽 서쪽에는 없는 거죠. 그보다 저 사람들의 토기보다 앞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앞선 나라 한반도 김해까지 내려와 있고 이쪽에 이제 황하 하류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문명의 그 시작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 자체가 여기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몽골리안 쪽하고 이제 혈통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앙아시아 쪽에서 인류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가장 발달한 머리가 깨인 민족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알고 싶은 게 많아져서 해가 왜 동쪽에 쓰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선진민족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동쪽으로 왔는데, 오다가 이쪽에 태평양이, 큰 태평양에 가를 막히니까 일부는 저쪽에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실 우리 동양인이라는 거야. 그렇게 간 이제 민족들도 소수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바다에 막히니까 더 갈 데가 없으니까 터를 잡고 정착한 것이 바로 이제 이쪽에는 바다가 이제 거세고 그러니까, 한 조금 저걸 가지고 발에 바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사납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여기 호수와 같은 거니까. 거기 상류에다가 성류에서 정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선 민족이 찾아온 데가 이쪽이고, 그래서 그 동북자리 거기서 정착해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최초의 문명, 그 문명이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문명에게 영향을 주고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요순 시대가 역사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동안 그 과거에는 요순 시대는 전설 시대로 저 사람들이 했는데, 요순 시대를 지금 그 동북공정 이후에 또 도사문명이라 가지고 큰 북경 아래 문명지가 굉장히 많은 축구장 몇십 개 크기로서 궁궐터, 말하자면 궁궐이 아니라 말하자면 영토 터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요순 시대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요순 시대에 우리 윤임금보다 윤임금 50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삼국유산가 그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거를 증명을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나는 그거보다 더 앞섰다. 왜? 요순 시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동이족의 문명에서 옮겨진 거니까, 그보다 앞선 것이 이제 지금 동북공정을 한 요한문명이고, 요한문명은 홍산문명이라고 존재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는 이제 주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역에서는 복의 신롱 황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의 씨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복의 씨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이거 신화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15성인으로 보는 정역적 입장에서 보면 유소씨, 수인씨, 그 다음에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우탕, 그 다음에 기자가 거기 그 성통에 들어가요. 성인의 전통에. 기자,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주공, 공자. 그래서 14대 때 공자가 완성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성인은 한 사람이 이제 뭐라자면 그걸 15성인으로 15대 성인이 그 교역의 이름을 완성하는 이런 입장으로 묘사되고, 그게 이제 정역의 입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유소수인시라고 하는, 유소수인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짓는 것을 처음으로 열은 성인을 유소씨라고 해요. 이슬자에다가 집소자를 써서 집소자예요. 근데 아마 그 당시는 아마 저가 한때일 거예요. 비가 많이 왔던 우기였거든요. 그래서 새 집처럼 나무 위에다가 지었던 그러한 정착을 인도한 성인을 유소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인씨는 불을 처음 발명한 그 복희씨 전에 두 성인이 있는데 유소씨, 수인씨. 이건 화식문화고 여기는 정착문화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선진했던 그 당시 선진했던 민족이 여기 조상이 말하자면 왜 해가 동방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 신비롭한 것을 일찍 깨닫고 동방을 향해서 이렇게 한때가 오다가 와서 정착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요하 유역에서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했으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유목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수렵 생활을 하던 그러한 민족인데, 그래서 하여튼 선진 민족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개척 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비한 동방을 향해서 와서 정착을 하니까 이제 거기는 농경문화가 들어요. 그리고 농경을 하다 보니까 화식을 하게 되고. 근데 쌀보다는 거기에 발견되어 있는 것이 조라는 거예요. 조가 더 쌀보다 더 위에 주식이었다. 그것도 이게 우리 한반도까지도 조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착문화에서 서울 두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의 이치를 하나 깨달아서 복희 씨가 이제 자연을 해석한, 그게 이제 주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희 신롱씨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부터냐면 황제, 그 다음에 황제가 자기네 민족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은 말하자면 복희 신롱 그리고 유소수인은 말할 것 없고, 이분들은 동방의 우리 민족이다. 그 다음에 우나라는 순임금은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밝혀놨어요. 맹자 2루장에 보면 2루장 1장을 보면
명주에서 뭐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돌아갔으니 수는 동이지입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문왕의 서이진으로, 문왕을 서이진으로 얘기하고 동방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내는데 이제 순임금 전의 임금이 누구냐면 윤임금 아닙니까? 근데 윤임금도 사실은 근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황제 자손으로 다 꾸며놨지만 이 요순도 역시 동방민족이다. 그 다음에 하나라인 하우 9년 치수를 했다는 하우는 이제 서쪽 진화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에가 은나라인데 하은주, 우하은주가 이것도 이제 부사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나라와 하나라는 서쪽, 그 다음에 우나라는 순임금은 동쪽, 그 다음에 은나라 동쪽, 그 다음에 주나라 서쪽. 동서의 민족이 교대로 중원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서를 썼는데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부사년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중화민족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비난도 받고. 근데 그 동북경정 이후에는 그 소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방법을 강구한 게 위아래건 언제 오고 했건 간에 황제의 자손이다. 그리고 56개 소수민족 전부 황제의 지류다. 이렇게 꾸며놓은 게 바로 동북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명의 같은 간에 민족이지만 문명의 주인공이 바로 동이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그것이 동북공정의 아무리 역사를 배웠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소수민족을 갖다 포함시키면 그 민족이 아니 중화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종합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논리를 저희가 하는데 56개 이 동족이 이제 그만큼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군이 명소시든 인군이 부름을 명하시거든. 이제 부를 때는 여기서 군은 이제 물론 너나라 애공이나 그런 바로 애공선 이거나 있겠죠. 말하자면 조회 나가고 그것을 소정료를 잡은 대사부를 하신 동안 몇 개월 안 하셨다면 1년도 채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이 명소하시든 부름을 명하시든 부르시거든 불사 가행을 이러시다. 예, 기다릴 사자예요. 기다릴 사. 사람인변에 코를 그리는 마른 코를 그렸고 화살 시자를 썼죠. 그 코앞에 화살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다릴 수는 기다린다는 의미하고 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짜는 멍해 가짜. 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면 차를 보내는데 차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수레가 오기 전에 그 모시러 온 수레 멍해가 행하길 보내서가 아니라 하여튼 집에서 출근하더라도 집에서 출근 안 하는 이제 불러서 갈 때는 그거를
차비를 차리고 마차를 꾸미고 뭐 안장을 만들고 이렇게 뭐 하기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출발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이니까 어차피 가다가 이제 타겠지만 출발은 뭐냐 했다 이런 얘기예요. 차가 준비되기 전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단일 행자 밑에 단일 멍에를 맨 그 마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요. 2시간 더 해야 돼요. 그래도 한 시간. 시식어 군내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시식어 군내 군제여 시은 전반이로시다. 지혜 군이 시지여 시은 동수하시고 가조 이러시다. 군이 용모시든 불사가